오늘은 두 번째 주, 파생상품 두 번째 주로 제목은 Futures Market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물 시장의 제도적인 측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도, 선물, 수합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선물은 거래소 시장, Exchange Market에서 거래되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다른 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이런 것들, 그 퓨처스 마켓의 특징들, 퓨처스 계약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끝에 가서 선물 선도 계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퓨처스와 포워드의 차이는 뭔지 하는 얘기까지 이번 주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은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Exchange Market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Exchange Market. 우리나라 말로는 마켓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거래소 시장이 지난 시간에 한 것의 뭐 복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래소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된 시장은 1848년에 CBOT,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여러분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왜냐면 뭐 아주 그 파생 상품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CBOT,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가 이제 옥수수 선물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1848년도에 이제 파생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그 3데케이드면 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30년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선물 시장은 experienced an exponential growth. 지수적인 상승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수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그 성장 속도가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exponential growth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70년대에 그 통화 시스템, 국제적인 통화 시스템이 고정환율,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 시스템에서 변동환율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통화 선물 등이 등장을 했고, 그렇게 환율 변동이 심해짐과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70년대 또 금리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금리 선물 상품들이 이제 70년대에 도입이 되고, 주가 지수 선물은 80년대 초에 이제 도입이 되죠. 기타 뭐 여러 종류의 기초자산입니다. 이건 전부 기초자산이 이런 여러 종류의 파생 상품들이 도입이 됐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여러 거래소 간의 restructuring and consolidation effort, 인수 합병, 그러면서 더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에 NYSE가 유로넥스트랑 합치면서 NYSE 유로넥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NYSE. 이건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유로넥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유럽에 있는 통합거래소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거래소가 아니라 유럽에 처음에 만들 때는 유럽의 파리, 벨지움, 그 다음에 네덜란드 거래소가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거래소로 유로넥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NYSE라는 그 미국의 엄청난 주식시장과 합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NYSE 유로넥스트가 되고, 지난 시간에 여기서 라이프라는 영국의 또 큰 선물시장도 인수를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CM이랑 시카고 머켄타일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시카고 상업거래소라는 것, 일명
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CBOT랑 또 합병을 하죠. CME가 CBOT랑 합병을 하면서 CME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제일 큰 거래소 시장 중에 제일 큰 선물 거래소 시장, 선물이 거래가 되는 거래소 시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CME 그룹이라고 그랬죠. CME 그룹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뉴욕에 있는 또 선물 거래소 시장 나이맥스를 인수를 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은 여기는 almost always가 있는데 always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물 시장은 항상 organized exchange라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보통 for-profit 조직일 수가 있고 non-for-profit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for-profit이라는 것은 기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주들도 있고 주식이 또 뭐 상장되면 거래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주식회사 형태로 거래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거래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비영리법인으로 계속 되다가 국제적인 추세는 지금 영리법인, 기업과 같은 그 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영리법인 형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과 작년인가요?까지 영리법인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정부한테 조금 밑보였는지 거꾸로 시대를 거스르면서 국영기업화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비영리법인 형태의 거래소라면 거래소 시장이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 멤버십 시스템,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멤버십 하나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 증권회사들, 금융기관들이 이제 멤버십 피를 내고선 회원권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통상 시트라고 해요. 여기 지금 지워졌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라고 하는 그 회원권을 얻어야지만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거래가 되는 거래소의 경우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거래소들이 어떻다? 영리법인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는 시대를 좀 거슬러서 거꾸로 갔다. 영리법인화를 고민하다가 지금 국영기업화 돼버렸죠. 물론 거래소 월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부에 조금 잘 못 보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기업이 영리법인화 된다면 when exchange converts to for-profit status는 영리법인화 됐을 때 원래 회원들은 주식을 받게 되죠. 이제 주식회사가 된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members receive shares of stock. 주식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official trading hours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시간이 미리 정해진 거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선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3시 15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official trading hour가 있습니다. 어디서? 거래소에서 미리 정해진 거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통상 PC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electronized, 전산화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으면 아직도 open outcry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사자, 팔자가 그냥 다자, 경매 형태로 옷 색깔도 다르게 해서 참여하는 그림 봤었잖아요.